네, 오늘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법원의 판단은 오늘 늦은 밤 혹은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지를 두고 변호인단이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요. 사실 어제 저녁까지는 불출석할 예정임을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곽근 변호사 또는 또 석동현 변호사, 윤 대통령 측 변호인 대리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접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뉴스를 진행하는 도중에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한 입장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피의자의 출석 여부가 좀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 듣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라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서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고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서 범죄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그러니까 억울하다, 무죄라는 주장을 통해서 구속할 사유가 없다라고 주장할 기획이기도 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갈 염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영장 담당 판사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절차인 만큼 구속 여부를 가리는데 본인의 입장을 설파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여서 통상적으로는 피의자들이 출석하고 그리고 피의자가 출석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출석하는 것이 예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일부 피의자들은 아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된 전례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다툼의 여지가 없고 구속수사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구속수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다퉈야 되고 중요한 절차이고 영장이 발부된다고 한다면 체포영장과 다르게 구속영장의 기간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네. 구속 기소되느냐 불구속 기소의 기로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어떤 영장이나 재판 관할권을 부인하는 취지에서는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네. 윤 대통령도 신분이 전직 대통령이지, 그러니까 전직 검사 출신이긴 만큼 예. 이 절차의 중요성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심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에 받은 공수처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와중에 변호인단을 통해서 옥중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이 전략은 좀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내가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서 무죄 쪽으로 가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법원을 통해서 유무죄 판단을 받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사실관계의 다툼과 법리적인 다툼은 법원 단계에서 하겠다라는 것과 이 공수처의 수사 주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지로 수사기관의 진술은 협조하지 않거나 진술 거부권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대통령이라는 신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고 지금 집회에 나와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원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 국민들에 대한 감사함을 전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렇게 법리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여론을 우호적으로 이제 바꿈으로 인해서 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사법 절차에서도 조금 더 우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일부의 판단도 개입된 게 아닐까. 특히 네. 형사법에 관련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탄핵 심판 절차도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옥중 메시지를 통해서 지지층에 대해서 우호적인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계엄은 통치 행위로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주장과 함께 또 관할에 대한 적법성 문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계속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주장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효적인 주장은 아니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통치 행위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미 전원 합의체 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과거의 대북송금 사건이나 긴급조치권 사건이라든가 내란죄 수사 관련해서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이런 비상조치권을 국가기관이 행사함에 있어서도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되고 그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됐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사법적인 권능이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명시적인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는 상황이고요.
나아가서는 통치행위로는 사법심사를 자제하고 억제하라는 것이지 이것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법원이 책무로서 이것을 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명시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 계엄 자체가 통치행위라고 보더라도 이 통치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라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기존의 판례를 깨지 않는 한 불가능한 주장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체포영장과는 달리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하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공수처의 조사에 거의 불응을 한 상황인데 2시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핵심 쟁점은 그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오히려 범죄의 소명은 구속영장 청구를 한 공수처에서 어느 정도는 소명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다른 공범들 사건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범죄의 소명에 대해서 다른 판단이 법원에서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이 이를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고 더군다나 어제 다른 공범들, 그러니까 군 장성이나 군 지휘부들의 어떤 진술 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추가로 확보해서 같이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과 증거 서류 일부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소명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변호인들이 주력해서 이제 재판부에게 이제 변론할 사항은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구속 가능성이 그러니까 도망갈 가능성이 없고 네. 필요성이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고 증거 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지금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결국은 증거인멸 가능성, 도망갈 염려 이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현재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죄명이 명시가 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내란 주요 종사자가 모두 이제 구속이 되면서 윤 대통령에게 지시받았다고 지목한 만큼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란죄의 체계라는 것은 법조항에도 구체적으로 체계를 분류해 놨죠. 우두머리, 주요 임무 종사자, 그리고 가담자나 부하내동자. 그러니까 부하내동자와 지금 중요 임무 수행자들이 모두 줄줄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책임과 가장 큰 개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우두머리에 대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고요. 그간의 수사에 대한 협조적인 태도를 보면 아예 체포영장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호처를 통해서 무력 충돌 위기까지 고조한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석방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피고인이 제대로 소환돼서 수사나 재판 절차에 참석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데 그간의 대통령의 태도는 협조적이지 않았고 네. 또 아예 불법으로 간주해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 도망갈 염려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 재판의 협조를 이끌지 못한다라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증거인멸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증거인멸 가능성 증거가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아직 부족한 증거들이 있다라는 건 상식적입니다. 예를 네. 들면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이 가지고 있는 비아폰이라든가 개인 폰이라든가 그리고 관련한 동선에 대해서 아직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측면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측이 무죄 취지로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하는 사건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현존한다라는 게 기존의 법원들의 결정의 예기 때문에 이것을 번복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기에는 현재로서 좀 법원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판단이 아닐까 합니다. 네,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경으로는 공수처가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이유인데요. 좀 영향이 크겠습니까?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을 했는데 피의자로부터 제대로 된 진술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범죄의 소명과 관련한 거지만 네. 현재로서 범죄의 소명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범들의 진술이나 우리가 국회에 다수의 군 병력이 들어와서 무력을 행사했던 각종의 증거들이 있고 포고령을 직접적으로 검토하고 개입해서 작성했다라는 김용현 전 장관의 내용부터 해서 상당
부분 개입해서 계획하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정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진술, 그러니까 자백이나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그 조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로서 소명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만약에 이렇게 영장실질심사에 나와서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이렇게 그 담당 판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인 대답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게 객관적인 어떤 진실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통령 측에서 헌재라든가 수사기관에 유리한 증거를 제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제출된 증거나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는 이 진실에 반하는 대답을 하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체포를 내가 지시했습니다라고 자백하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진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난 진실을 담은 증거와 공범자들의 진술과 공범자들 수사로 연계된 여러 가지 확보된 증거들이 범죄의 소명에 이르렀느냐, 그것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자 양측의 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중앙지법에서 체포 적부심을 기각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내란죄 수사권 문제와 또 관할권 논란 재차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속 기한이 굉장히 또 길고 또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얼마나 걸릴지가 궁금한데요. 구속영장 관련한 실질심사가 종료된 시간 이후로부터 12시간 이내에 결정하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보통은 수시간 안에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이렇게 대국민적 관심사나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부가 오랫동안 고심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지금 수사 기록과 관련한 증거 자료, 구속영장 청구서도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마 10시간을, 12시간을 다 채워서 새벽쯤에야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할 차은경 부장판사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영장 전담은 아니지만 주말 당직 판사로서 윤 대통령의 구속 심사를 맡게 됐다 하는 건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판결을 보자면 또 차은경 판사의 성향이나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례적인 건 아니고요. 원래는 그 보통의 사건도 당직 판사, 주말에는 당직 판사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는 영장 담당 판사가 주말에도 나와서 이제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체포영장을 두 영장 전담 판사가 발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판사가 다시 판단하는 것도 사실 피의자 측에는 나쁜 상황은 아니다. 네. 그리고 원칙적으로 주말에는 당직 판사가 근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법원에서는 최대한 절차적인 시비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그냥 원래 기존 피의자들이 하던 대로 하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보통은 이렇게 체포된 피의자 같은 경우 그 다음날 구속영장 실질심사 시간을 정하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변호인들도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일요일, 월요일 날 잡아도 무방한 사건인데 기존의 선례대로 바로 다음날 잡았고 기존의 선례대로 당직 판사한테 배당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통상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을 맡은 차은경 판사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이제 법관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관 경력이 적지 않은 20년 가까이 이르는 점에 있어서는 법리에 해박하고 또 신중하게 판단하는 성향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법리에 충실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경찰이 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조금 전 소환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김성훈 경호차장과 마찬가지로 어제 출석 직후에 체포돼서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지금 소환된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바로 체포가 될 것으로 보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고 그 유효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기간 내에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수사기관으로서는 통상의 관례이기 때문에 네.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이고요. 48시간 내에 필요한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예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주 이례적으로 현직 공무원들 신분이고 경호 목적이
적극적의 정당한 목적을 주장을 설파하지만 수사기관이라는 경찰과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례적으로 다수의 국가 공무원들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무력 충돌의 위기를 발생한 사안인 만큼 더군다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인 만큼 이것을 수사방해, 사법방해 행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엄단의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굉장히 생각할 여지가 있어서 법원으로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인가 그리고 재범의 우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영장 청구 단계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현재 경호처 직원들은 정당한 목적이었고 또 절차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은 또 법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시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할 것이냐 이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체포영장 2번, 또 체포 적부심까지 법원의 판단이 3번 나온 셈인데요. 이런 결과들이 좀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도 영향을 줄까요? 원칙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담당 판사는 주어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의 사실과 수사 자료를 통해서 범죄 소명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그리고 변호인단이 출석해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간헐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기존의 선례에 기속되진 않지만 판사들의 판단이 개인적인 어떤 성향에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을 해석하는 원리나 규칙에 대해서는 보통의 리걸 마인드로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2명의 판사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 있고 이의 신청에 대해서 기각한 결정이 있고 그리고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적부심을 기각을 하면서 다수의 판사들이 이미 이 관할권 문제라든가 수사의 주체에 대해서 해석을 했고 그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판사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원칙과 일반 해석론에 따라서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적법함에도 불법적이다라고 간주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절차적 문제를 계속 제기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와 관련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심사에 도망갈 염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판단할 때 피의자나 피고인이 제대로 이제 수사에 임할 것인가, 제대로 이제 재판에 임할 것인가,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일단 수사를 위한 구속기한이 20일이지 않습니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체포영장과 비교했을 때 무게감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체포영장과 다르게 범죄의 소명에 대한 법원의 1차적인 판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해석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내란죄에서 영장 담당 판사가 살펴보니 이 내란죄 성립에 대한 소명에 가까운 어떤 자료가 충분히 있다라는 법원이 나온 만큼 대통령 측에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던가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없다라는 주장이 일단은 배척이 됐다. 1차적으로는. 그런 판단이 있는 만큼 구속영장의 무게는 굉장히 지대할 수밖에 없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할 정도로 중대성이 지대하다라는 어떤 판단으로 존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도 구속 기로에 앞서서 굉장히 중대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출석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됐다라는 또 파장도 있는 상황이고 그 일관되게 서부지방법원의 관할권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또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변호인과 접견을 하고 있는데 입장이 바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관련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